안녕하십니까, 수중찌입니다. 아, 녹화를 했는데요. 마이크를 그 켜놓지 않고서 방송을 끝냈더니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 음성이 안 들어가서 지금 다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식의 생애주기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어, 방송을 할 거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그 시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요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떨어질 것 같아요. 했는데 떨어졌고요. 우선은 이게 이렇게 더 떨어져야 됩니다. 위에 ADX라는 힘이 더 떨어져 줘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얘는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한번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코스피는 그렇고요. 코스닥은 뭐 조금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긴 한데 얘가 진짜 올라갈까요? 라고 했을 때는 그 전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죠. 여기 올라갔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턱없이 부족하고요. 우선은 올라는 갔습니다. 그러면 힘은 어떤가요? 힘은 약간 좀 약하고요. 실질적인 힘은 올라타 있고요. 좋은 거는 얘가 우선은 이렇게 내려간 거가 좀 나은 거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순매수 추이를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샀어요. 근데 이 산 거를 다시 팔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팔 게 없으니까 이제 또 매수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풋옵션, 콜옵션에다가 양쪽으로 자기네들이 못해도 양쪽에서 먹을 수 있게끔 마련을 해놨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브렉시트며 미중 무역 전쟁이며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지금 중국의 부동산 쪽 채권도 크게 뭐 벗어나진 않을 건데요. 나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근데 한 회사가 지금 디폴트가 하나 나서 거기도 국영기업이었기 때문에 나라 회사인데도 지금 이자를 못 갚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 외환 보유고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는 뭐 크게 이상 징후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쏘쏘 그냥 흐름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좀 더 안 좋고 코스닥은 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떠주면서 올라가야 좀 좋은데 이게 안 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삼성전기네요. 말씀을 드렸고 우선은 세력 가격선에서는 뭐 지켜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지면 또 대응을 또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파시는 게 정답이고요. 못 파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잡으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노선이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계속 여기까지 왔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던 데가 여기죠. 근데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는 안 왔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얘도 여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됐어요. 다 떨어졌고 얘도 떨어져 있고 얘가 이렇게 꺾여져 줘야 되는데 꺾이지도 않고 있고 얘가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때 계속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건데요. 중요한 건 얘가 꺾여서 줘야, DMI가 이렇게 꺾여 주면서 얘도 이렇게 하락을 해줘야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힘이 지금 아직까지도 떨어지는 거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얘가 힘의 세기를 나타내거든요. 거기에다가 얘도 힘이 없죠. 얘라도 힘이 있으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졌다 가면은 제일 좋죠. 요 밑에 이렇게 세력 가격이 싹 가죠. 여기까지 딱 떨어져주고 올라가면 딱 좋습니다. 가격이 7,400원대, 74,000원대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우선은 뭐 쪽 종목들은 대충 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메인 주식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요거는 이제 파동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보통은 이제 유통 백화점 홈쇼핑까지 가면 그 전서부터 이제 주식의 비중은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서부터 큰 돈들이 채권으로 돈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요.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거는 개별 종목들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 말고 인버스 쪽으로 이제 돌리셔야 되고요. 주식 쪽으로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경기가 안 좋을 때 최저금리일 때입니다. 이 최저금리일 때는 건설주, 인프라, 그린에너지 쪽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채 금리가 이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페이퍼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오면 철강, 시멘트, 조기, 목재, 화학, 소재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먼저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줬다가 올해 조금 다시 올라갔다가 얘는 이제 보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오르고 끝납니다. 얘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건설주, 금융, 증권주가 대상승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대상승을 한번 했었어요. 금융이랑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들은 요때 올라갈 때 눌림목을 형성하고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부의 효과로 인해서 보험기계 설비 쪽, 보험기계 설비 쪽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 쪽에 다른 것보다 보험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주식의 생애 주기를 보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차트도 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상승하면서 요 철강, 시멘트, 종이, 목재가 한 번 더 상승합니다. 비슷하게 상승하고 이제 건설주는 눌림목이 되고 그 다음에 IT 자동차, 핵심, 소비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금융, 증권주가 한 번 더 상승을 할 겁니다. 근데 이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코스닥 위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만약에 은행에서
뭐 1억을 빌려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이제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때는 코스닥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머니들이 채권의 매수를 시작합니다. 채권의 매수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보험주들이 대상승을 하고요. 똑같이 주식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됩니다. 줄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 팔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주식의 비중을 축소를 하고 매도의 시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또 웬만한 주식 종목들은 다 고점에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이 코리아 뭐 요때죠. 막 이제 나오는 얘기가 다 올라갔으니까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주식 채권의 매수가 이루어지면 유통 및 백화점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시작합니다. 나머지들은 다 이제 떨어지고 보험주만 이제 눌림목 했다가 다시 올라갈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헬스케어, 사치제, 여행주, 골프 관련주. 유통이라는 거는 그 홈쇼핑 뭐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홈쇼핑주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헬스케어, 사치제, 여행주, 골프. 왜냐하면 돈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많이 사는 거죠. 여행도 많이 가고 모피 이런 게 이제 모피 관련주들이 요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 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금리가 이제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FRB에서 금리가 인하가 시작이 되고 전기, 전력, 유틸리티, 통신주들이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도 이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라고도 하죠. 전기 방어주들이 상승을 조금 하는데 안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오는데요. 이때는 제약바이오, 경기하고 무관한 종목들, 부동산 자사주, 보통은 이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고배당주,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하락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건설주의 실적이 악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건설주가 가장 실적이 안 좋을 때거든요. 건설주가 실적이 가장 안 좋을 때가 이제 건설주에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최저금리가 될 때는 또 건설주, 인프라, 그린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작년 8월, 5월 뭐 이때랑 재작년 17년도에 보면은 건설 인프라, 그린에너지, 철강 시멘트는 작년 5월서부터 널뛰기 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올라왔다가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증권주도 얼마 전에 이제 대세 상승을 한번 했다가 이제 다시 눌림목을 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보험기계 설비 쪽으로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료들이 한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제 금융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갔다 떨어질 겁니다. 요거는 해마다가 아니고 이 주기에 따라서 뭐 5년에서 10년 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항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적어 놓으셨다가 어떤 게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어떤 게 올라가겠구나 라고 해서 그 종목들을 보시면 자리를 다 잡고 있을 겁니다. 동양생명? 보시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떨어졌다가 떨어지면서 기준선 위에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서
자리를 잡을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뜨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뭐 하나생명,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코리안리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코리안리는 다 바닥을 찍고 저희가 기준선 위에 안착해서 위에서 올라가면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상승해서 이제 자리 잡고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해야 돼요. 힘을 모아서 이제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근데 기관이 계속 사고 있네요. 기관이 괜히 오질 않죠. 올라가려고 이제 시작입니다. 얘는 동양생명도 아직 자리는 못 잡았지만 여기 올라가서 안착하면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증권주 잠깐 올라가려고 보는 거고, 하나생명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 얘도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리 잡으면 또 올라갈 거예요. 다 바닥을 찍고 있어요. 보험주들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 이제 다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걸리겠죠. 금방 안 되겠죠. 오르락내리락 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중요한 거, 발표된 영업이익, PER, EPS, 뭐 PBR 이런 거를 말하는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그걸 믿고 계신다면 당신은 초보이고요. 매수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왕초보입니다. 매수는 높은 데서 하든 낮은 데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파는 게 중요한 겁니다. 팔아야 수익이 나지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손해입니다. 내가 손해났으면 얼른 팔고 더 떨어졌을 때 여기서 100주를 샀는데 여기서 사면 120주를 사고 올라가면 그 수익이 극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뭐 1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연습을 자꾸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팔아야 되겠다. 어떨 때 팔아야 되겠다. 이 파는 거에 대해서만 잘하시면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매수하는 거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됩니다. 매도를 잘하게 되면. 그래서 매도가 중요하고요. 이런 경기 돈의 흐름, 그 다음에 스마트머니들의 흐름, 그 다음에 세계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맞춰가는 노하우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는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내일 좀 바로 갈 만한 것들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우선 바디텍매드는 사드 관련해 가지고 좀 계속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 소비재 쪽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이 잘 풀린다고 하면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설 거고요. 그러면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수출은 조금 안 좋을 거고요. 중국이. 그러면 자기네들 내수 쪽으로 경기 방향을 틀 겁니다. 그러면 수입하는 데는 위안화 강세가 되면 좋겠죠. 옛날에 100만원 주고 사왔던 거를 90만원 주고 80만원 주고 사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비재, 중국 소비재,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중국하고 거래가 좀 되는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를 해 놓으시면 조금 수익이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들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요. 근데 바로 사기보다는 눌림목 왔을 때 좀 눌러줄 때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SL도 올라갔죠. 여기는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으니까 뭐 이제 당연히 거래량은 터지는 게 맞고요. 뭐 다 좋습니다. 요것도 조금 하락했다가 올라갈 때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코리아 오토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매물대가 위에 있으니까 얘는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보시는 게 낫고요. 얘는 기관이 여기서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올려버렸습니다. 유리 쪽, 접합유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올라간 종목인데 뭐 다른 것들은 뭐 나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시냐.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올라가면서 어디에서 팔 건지 그 대응만 잘 하시면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퓨처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스타일들은 아주 속이는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니 어제 그 파동의 고가를 뛰어넘는데 거래량은 더 없어요. 물론 어제 물량을 어느 정도 흡수했기 때문에 좀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꺾어졌고 얘가 이제 뚫고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고점이 될 확률이 눌림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매물대를 아주 제대로 이제 뚫고 올라갔죠. 다 상승도 하고 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좋습니다. 조금 떨어지거나 하면 잡아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있네요. 있기는 2,500억인데 뭐 한 조금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자리를 잡고서 올렸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보령제약 이것도 뭐 올라가서 뭐 크게 뭐 나쁜 건 없는데 항상 말씀을 드렸죠. 얘가 이렇게 벌어지면 고점이 나오니까 눌림목이 형성이 되니까 얘가 벌어지면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매물대가 있잖아요.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올랐다가 또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거는 제노포커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제노포커스도 이것도 제약 뭐 효소 뭐 이런 건데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들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요. 아,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도 약간은 이제 속임수를 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더 높아야 좋습니다. 이거를 뚫을 때는 얘보다는 더 높아야 좋고요.
그리고 이 양봉으로 뚫을 때는, 고점을 뚫을 때는 거래량이 조금 터져주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안 터지면 조금 의심을 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다 괜찮게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들어가 볼 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하셔야 되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꼭 전자 공시를 들어가셔가지고 자본 현황,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재고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에 종속회사들, 재무제표 주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보시고, 장난친 흔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차트만 보고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회사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차트대로 그냥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이 영품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제 거래량이 터진 건데요. 아마 더 갈 겁니다, 얘는. 지금 뭐 브라질이랑 뭐 이런 쪽에서 좀 문제가 돼서 더 갈 것 같아요. 얘는 꾸준히 올라가고 꾸준히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보통 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있는 거를 좀 하셔야 돼요. 7억에 뭐 7억이다 이런 것들은 조금 작아요. 1400억에 6억 이런 것들은 좀 작죠, 거래량이. 샘코도 작죠. 400억에 4억이니까요. 일양약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매물이 많아서 올라갈 때마다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나마 EDGC, 일양약품 이런 것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화승인더, 그다음에 보령제약, 오스테오닉 이런 것들이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고 투자를 하실 때 꼭 전자공시 보시고 그 다음에 매도할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 놓으시고 어떨 때는 그냥 매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거를 정해 놓으시고 투자를 하시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며칠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지방을 좀 내려갔다 올 수도 있어서 우선은 없을 때라도 잘 대응하셔가지고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이후서부터는 뉴스와 대응 그거를 이제 같이 접목하셔가지고 보시면 되니까요. 같이 공부하다가 보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